2023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라서 크라임 오전에 녹음하고 집에 와서 작업하다가 오늘 그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네요. 물론 이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제 파기환송심인데 법원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기억나시죠? 뭐 떠들썩 했던 사건입니다.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그 친모 석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3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죠? 이 사건의 쟁점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죠. 손녀와 자신이 낳았다고 이제 추정되는 검찰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돼서 추정되는 아이와 바꿔치기 해서 자기가 낳았다고 추정되는 그 아이는 그 자신이 살던 건물 2층 거긴 자기 딸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주검으로 그게 3세가 사망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DNA가 결국은 본인과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는 석씨의 딸이었던 거죠. DNA 상으로는. 그러면 본인의 딸이 낳은 딸아이, 그러니까 손녀죠. 외손녀죠.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죽은 아이가 본인과 외손녀 DNA 관계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무 문제는 아니라 그냥 그건 또 거기 관련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 딸의 딸, 그러니까 본인의 외손녀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그 아이는 약취유기 어딘가 빼돌려 갖고 어디에 어디 입양시켰건 아니면 뭐 어떻게 됐건 이런 사건이 핵심은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법원은 대법원에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갔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근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했죠. 이게 일부 무죄 취지로. 근데 이거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다시 이 심리를 한 결과 오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즉 원심 자체를 파기하고, 그 원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원래 2심 고등법원의 심리 1심, 2심, 3심,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의 3심에서 기존에 있는 거를 일부를 파기했던 걸 다시 심리해라 돌려보냈고, 그 다시 심리한 결과가 여기 2심, 유죄의 2심을 파기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물론 왜 근데 이게 지금 이 징역 2년에 집행이 3년이 나왔느냐면, 그것은 본인이 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미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체 유기 미수죄는 본인도 인정했고, 사실 그거는 큰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고, 결국은 그 사체 유기 미수죄만 유죄로 된 거고, 근데 그 집행유예가 된 거고, 정작 본질에 즉 DNA 문제 복잡한 지금 사안은 실제로 이 석씨가 딸을 낳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럼 죽은 아이의 DNA가 딸의 DNA, 그러니까 본인과 딸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그래서 결국은 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 나머지 이른바 이제 약취 유인 이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어딘가 이렇게 핵심은 그겁니다. 경찰과 검찰은 당시에 막 여기 뭐 발띠라든가 아니면 고 아이를 낳았을 즈음에, 그리고 이 본인의 석씨의 딸이 아이를 낳았을 즈음에 뭔가 이제 이게 부서진 거 아니면 또 탯줄에 뭐 이런 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황상 이것은 이 석씨 혹은 석씨와 관련된 누군가가 바꿔치겠다. 즉 그 즈음에, 아니 그 바로 전즈음에 석씨는 출산을 했고, 근데 이제 석씨가 직장을 다녔는데 그즈음에 사실 뭐 휴가 비슷한 뭔가 이제 뭔가 이상한 어떤 점이 있긴 있었다. 그런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는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DNA가 분명히 그 아이와, 죽은 아이와 석씨 사이에는 친절하게 성립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딸의 아이는 어딘가 빼돌렸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미성년 약취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한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법원이든 지금 이 법원이든 이 항소심 법원이든 문제는 핵심적인 이 추정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입증은 국가가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실제로 시체를 찾던 아이, 아니면 실제로 그 아이가 어디 입양이 됐든 뭐 그럼 그 아이를 찾든, 아니면 실제로 그 아이가 바꿔치기 되는 어떤 CCTV가 있든, 아니면 뭔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간접적인 증거, 그것도 DNA 증거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 결국은 입증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아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고, 여기서도 그러면 야 검찰 니네 다른 증거 가져와봐. 지금 이거 먹고 안 되잖아. 가져와봐. 근데 더 이상은 못 된 거예요. 더 이상은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기존의 어떤 증거 외에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럼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게 뭐냐? DNA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DNA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거기 그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리고 또 외부 그러니까 석씨 쪽이 추천한 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DNA 추출할 때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추출해 놓은 걸 가지고 DNA 증폭해 놓은 걸 백날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DNA 초기에 추출해 놓은 무엇인가가 잘못됐고, 그 DNA가, 그러니까 그 DNA라고 하는 건 죽은 아이의, 말하자면 부패된 그 안쪽에 어딘가에서 이걸 추출한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가 잘못됐나? 그걸 가지고 분석한 거는 어차피 과학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백내라봤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사체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필 이 석씨의 만약에 친모 관련된 석씨의 자녀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자기 딸? 근데 그것도 역시 아닌 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DNA 어떤 시료가 여기에 오염됐다고 하면은 그 일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오염도 아니야. 그러면 전혀 모르는, 말하자면 전혀 모르는 석씨의 또 다른 딸의 DNA가 오염됐다. 사실 그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석씨는
딸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이 딸, 이 아이를 낳은 딸, 그 아이, 그건 둘째고, 첫째 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뭐 또 다른 딸이 있나? 또 뭐 나도 있을 수도 있죠. 또 다른 딸이.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DNA 분석을 통해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 오래되고 재작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사건의 진실은 뭐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파기환송심 고등부분 2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왔고, 물론 이제 집행이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이런 자세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시 다섯 번째 심리죠. 다섯 번째 심리에서도 이 지금 상황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진실은 뭘까?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일종의 난자 추출에 의한 대리모. 다시 말씀드리면, 석 씨가 자기도 모르지만은 알 수도 있지만 황우석 사태 때 난자 채취해갖고 동결해서 그 돈 번 사람들 있었죠. 그게 사실은 불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난자를 추출해갖고 동결시켜 놨는데 그 난자로 어떻게 됐든 아이가 출생을 했고 그 출생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 아이 난자 출생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한 아이가 있었다.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아이가 실제로는 지금 병원에서 난 아이가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DNA 검사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키메라 얘기도 하지만 사실 키메라는 그 가능성이 낮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서는 난자 추출, 냉동 동결에 의한 난자가 바깥으로 나왔고 시험관 수정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를 어떤 누군가에 의한 대리모에 의해서 착상이 돼서 낳게 됐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낳았다고 하면 누구의 자궁에서? 그럼 누구의 자궁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아이의 자궁, 사람의 자궁일까요? 그럼 그렇게 난 아이가 왜 거기 와서 죽어 있어?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가족들이 대리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결된 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를 딸이 자궁에 착상했고 그 착상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꿔치기엔 아이는 아예 없다. 아예 없고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건 뭐냐? 그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얘기되는 것. 정상적으로 임신한 거 과정을 봤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다. 왜냐? 그 산부인과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디선가 시험관 아기에서 그 자궁에 착상돼서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는 임신한 초기부터 병원에 내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릴 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거나 아니면 뭔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 남편, 말하자면 그 딸아이의 남편,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아버지.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별거도 하게 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이 석 씨와 석 씨의 딸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석 씨의 딸의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은 심리적인 어떤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럼 뭘 놓쳤느냐? 제가 추정하는 이 시나리오에서 뭘 놓쳤을까? 첫 번째, 그러면 석 씨의 딸이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깨려고 하면은 애초에 산부인과 의사, 그 병원과 의사가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내원했을까? 내원해서 임신 과정을 했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왜냐? 임신됐어요. 와서 착상됐네? 그리고 뭐 월경이 뭐 사라졌어. 이런 것은 실제로 이 의사한테 얘기로 하고 대충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림이라 하더라도 뭐 초음파 사진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인공 착상된 것과 아니면 자연 착상된 걸 구분할 수가 있을까? 정확히? 그리고 딱히 그것을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산부인과에서 넘어갔지만 자신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말하기는 쪽팔리고, 사실은 그건 의사로서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적 없다. 이 산모는 임신 초기부터 내 병원에 와서 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당신의 거짓말 이거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석 씨와 석 씨의 딸,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냐면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고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을 닫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딸아이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유기치사는 인정을 했어요. 유기치사의 인정이 지금 징역 10년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본인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 이렇게 한 건 뭐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 딸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실토할 이유가 뭐냐? 실토할 실익도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또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 사실 처벌받지 않든 어쨌든 간에 사실 그걸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시나리오가 글쎄요, 사실 지금 이렇게 제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은 사실 어딘가 사라져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아이는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고. 다만 지금 그 죽은 아이는 이제 그 친모에 의해서 유기치사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지금 처벌받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석 씨는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히 처벌받을 건 없죠. 왜냐면 물론 이제 사체 은닉 미수, 말하자면 사체를 어딘가에 갖다 묻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초기에 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경찰이. 그래서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해서.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데? 라고 한 후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웠다. 검찰도 역시 그 상황에선 뭐 더 이상 할 게 없었죠. 만약에 DNA 검사가 문제였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 DNA 검사를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추출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하는데, DNA 추출 과정에서 문제도 다른 가능성을 봤을 때 그건 안 될 것이다. 오염이 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건 가능성이 없고. 그럼 결국은 가장 타당한 설명은 이석 씨가 자기 딸을 위해서 난자를 제공했고, 난자를 제공된 난자로 누군가의 그 아이를 임신했고, 근데 이거는 다 불법이죠. 왜냐? 난자 추출도 불법이고, 난자에 의한
이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에 의한 착상도,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죠. 실제로 이런 사설은 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데 돈 좀 일정 좀 주면은 뭐 할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 사람들 몇만 입을 다물면은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에 구미만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이나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결국은 이렇게 그냥 끝나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검찰의 기소 과정과 재수사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객관화시켜서 어디서 잘못됐는가, 즉 초기의 수사에서 잘못됐는가, 아니면은 애초에 과학적인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야 된다. 그냥 이걸 그냥 그냥 넘어간다, 이건 일종의 시체없는 살인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과학수사의 발전이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과학수사의 발전이란 건 기법의 문제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리고 수사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한 엄격함이 떨어진다.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 엄격하게 DNA라 하더라도 저는 자백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백을 100% 했다 해서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검사들은 떠들어대지만, 자백만큼 조작하기 쉬운 게 어디 있느냐? DNA는 마찬가지다. DNA가 과학수사의 100% 완결판이라고 하지만 DNA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앞뒤 과정과 맥락에 따라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사실은 바꿔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무엇인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리적인 수사 과정의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인권에 맞게, 과정에 맞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수사를 과학화하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건 최종적으로 대법원 다시 5심에 가서 다시 한번 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지금 사실 그 태안 저수지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놓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이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서 숨진 채, 그러니까 25일 날 출근하지 않는다. 근데 1일 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휴대전화 이동 동선 추적하던 과정에서 태안의 고남면 한 저수지 초입에서 얼어붙은 물속에 숨진 채 발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수지에 가서 자살을 했을까? 근데 25일 추운 겨울에 가서 저수지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라는 데가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자살할 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수지라는 데는 이렇게 쭉 이런 데잖아요. 춥잖아요. 물이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서 투신해서 죽는다는 건 사실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살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추운 날 저수지 같은 데에 가서 물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갈 때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자살에 대한 그 방법들, 이런 것들도 또 달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결국은 어떤 범인 혹은 범인들이 이 30대 여성한테 범죄를 가한 후에
결국은 저수지에 유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전체적인 정황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경찰은 그 혐의점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서 부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검 결과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동선이 나오게 되면, CCTV라든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정확히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마약 관련된 뭐 이제 버닝썬 사태, 물뽕 얘기도 하지만, 어느 30대 남자 놈이랑 같이 이제 뭐 술을 마셨나 봐요. 역삼동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그 아마 이 여성분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좀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술집에서 뭐 2차를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30대 남자놈이 몰래 이 피해자 여성한테 뭘 먹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이상하잖아요. 두통도 나고.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이시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 뭐 물질도 나왔고 투약기구도 발견했고, 결국은 준강간이고 마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마약류 물질들이 많이 나갔고, 여러분도 혹시 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이라 이렇게 뭐 단둘이 술 먹고 그러지는 않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좀 느낌상 그 이상한 걸 마시라고 하거나 주고 그럴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물뽕 같이 그 탐지가 안 되는 약물들이 꽤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약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 좀 이따 첫 번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